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9%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HLB에 특별한 악재가 생겨서 하락한 게 아니라 22평선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그 모습은요. 시장이 찍어 눌러서 나온 거다. 그런데 시장은 무한정 빠지지 않는다. 그걸 반증하는 게 환율이,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환율이 오르지 않고 시장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시장이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환율의 고가가 1360원이었어요. 60원대. 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요. 요겁니다. 자, 요 내용인데 1363원 50전이죠. 이게 23년 10월 4일 날 형성된 고가예요. 자, 그러면 어저께까지 상승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이 가능할 겁니다. 야, 저거 그냥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화가 올라간다는 거, 그쵸?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가 약세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달러 베이스니까. 그쵸? 달러 대비해서 원화를 얼마를 줘야 되냐. 1달러에, 그쵸? 원화를 얼마를 줘야 되냐.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즉, 뭐 1340원, 50원, 60원씩 올라간다는 건 1달러를 사오는데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화를 볼 게 아니라 달러를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겠나요? 나빠지겠죠. 근데 11월 달에 뭐 있어요? 선거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장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투자자인 우리가 아니라 연준에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긴장을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덜 할 수 있는 게 시장이 계속 강했다. 즉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그쵸? 소비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물가지수나 그런 부분들이 소폭 상승한 영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결돼서 뭐 금리가 뭐 늦게 낮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 낮추느냐가 아닙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나와 보기 전까지는 100%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100%알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무조건 인하한다. 하지만 언제인진 모른다. 하지만 임박해 있다. 그쵸? 3월 달에 할 수도 있고 4월 달에 할 수도 있고 6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5월 달에는 FOMC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락하는 그 상황이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신고가 종목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고 스토리를 딱 잡았을 때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그쵸? 이 중에서는 23년도에 모두 강세를 보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종목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 공략을 하면서 제약주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주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다가오면 뭐가 다가옵니까? 당연히 성장주들이, 못 오른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인하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애초에 신고가를 만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약주예요. HLB를 포함해서 셀트리온, 뭐 레고캠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뭐 한미약품, 알테오젠, 종근당 다 개별적인 이슈는 다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인하는 한다. 하지만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적용되는 원리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반영한 이후에 그쵸? 호재거리가 나오는 결과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 내용을 시장에 접목시켜서 가격으로 치환시키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비싼 주식을 사야 돼요. 싼 주식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장기 투자 3개월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 이상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어딨나요? 물론 3개월 이후에 조정받고 고가를 높여가면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드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폭등을 하잖아요. 50% 100%씩 올라가면 아무리 못해도 20, 30%는 조정을 받는다. 그게 3개월 올라가면 한두 달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서 고가를 갱신하고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다 끊어야 돼요.
하지만 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매도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즉 신고가 매매다. 자, 그러면 HLB 뭐예요? 신고가죠. 그쵸? 여기서 리보세라닙, 그쵸? 원래요. 그쵸? HLB는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아파타닙이었습니다. 이 아파타닙은 표적 항암제예요. 그리고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중국 임상을 했는데 완치 환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주사제로 놓는 인젝션 방식이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 그쵸? 내복약이에요. 그쵸? 먹는 항암제가 완치 판정이 나왔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다. 그쵸? 그리고 범용성이 입증됐자. 그래서 간암 치료제로 바뀐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적자인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원리 상승하면서 그쵸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뒤에 호재가 붙어오는 즉 호재는 실적이겠죠. 실적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먼저 따라오나요? 아니잖아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뒤쪽에 실적이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실적이 따라붙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정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적이 따라붙으면 기대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토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격들을 추적 관찰해 나가야 된다. 근데 기본은 신고가다. 그쵸? 그래서 HLB를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오늘부터는 매수 관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고가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쵸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채널 성장이 됩니다. 채널 성장을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왜? 주가는 가격이 먼저 움직이니까. HLB 신고가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계속 가격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트소프트, 알테오젠, 그리고 HLB, 바이오 2개, 그리고 AI 하나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내용 보겠습니다. HLB 오늘 시가 공략입니다. 시장가 매수 8시 54분,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주문을 넣는다는 거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가에 때려 받겠다는 거죠. 그냥 사라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HLB 어떻습니까? 시가 0.93% 상승, 지금 9% 상승, 하루에 8%대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쵸? 그리고 그 위에 이스트소프트 자, 내용 보세요. 오늘 20%대 강세.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3%가 찍혔습니다.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 올려보잖아요. 계속해서 한 종목씩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롯데정보통 아직까지 올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쵸?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이 세 종목을 동시에 진행을 한 겁니다. 비중은 그쵸? 10%씩 모든 종목이 진행되는데 제가 종목을 계속해서 중복을 시켜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대한해운, 뭐랑 중복된 흥하해운, 그쵸? 그리고 같은 종목 중복도 자 내용 보시면 롯데정보통신, 그쵸? 있죠? 시장가 8시 54분 그리고 쭉 올려보잖아요. 자, 여기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리고 아까 전에 있죠? 대한해운, 그쵸? 이런 식으로 종목이 계속 중복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도 오늘 이스트소프트 20%대 수익, 그쵸?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자 보세요. 오늘도 상승한다. 오늘도 1월 12일 이날부터 공략을 했어요. 39,500. 아니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자, 내가 막 자꾸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 가격을 못 잡고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1월까지 그쵸? 1월까지 입장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건 맞는데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가는데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그쵸? 신고가 검색기
그러면 여기 나오는 롯데정보통신, 뭐 흥하해온 같은 종목들, 흥하해온 이날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얼마에 사는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제 반등 성공했다. 이제부터 추적한다. 근데 소통방에서는 그쵸, 제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격을 잡아서 매수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22평 저항 받을 거고요. 하루 이틀 정도 횡보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구간, 조정과 돌파 구간, 모든 구간에서 매수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자 보세요. 올라가면서 또 뭐가 나오나요? 또 매집하잖아요.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그리고 시세를 만들어 놓은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다고요. 쓸어 담았다고. 제가 4만 원 초반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랬죠. 그쵸? 좀 물려도 돼요. 이런 종목들은 물려도 돼요. 왜? 신고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올라가면서 매집합니다. 왜? 올라가야 매물이 쏟아지고요.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으면 예전처럼 뭐 명동에 뭐 쩐주가 나왔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요즘엔 다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종목들을 핸들링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손절할 수 있는 로스컷 비중까지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세가 없는 구간에서 내가, 그쵸,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매집하다가 그냥 주가 밀려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 그쵸? 얘네들 잘려요. 책상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주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빨리 수익 보고 빨리 빠지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요,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2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최소한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쵸? 디테일한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그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기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20페이지에 달하는 물량을 영상에서 풀기 시작하면 제가 진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 계속해야 되고 편집 시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채널 성장 목적입니다. 채널 성장을 꼭 좀 시켜주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만큼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저가를 충분히 만들어놨고, 그쵸? 추가적으로 오늘 시세가 나오는 중인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얼마에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보고 있는지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